안녕하세요. 주식 이슈 이서구입니다. 이 시간은 증권시장의 화두가 되는 종목을 증시 전반 투자 전략과 함께 알아보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동학개미 운동을 벌이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드디어 극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개인 중심의 장세였는데 그동안 잘 떠받들었죠. 오늘 드디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이 2.5%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훈풍을 불어줬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9%, 코스닥은 1.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좀 드디어 이 지루한 박스권 돌파했다라는 점 좀 시원하죠. 자, 그러면 뜨거운 썸머 랠리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태양광 그리고 시원한 풍력, 수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청정 에너지,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라고도 하는데요. 이들 종목군들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시 환경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시 환경 긍정 요인부터 보죠.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이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호재가 됐죠. 아마존, 테슬라 주도의 상승이었는데 근데 약간은 내용면에서 달랐습니다. 아마존, 테슬라 언택트 관련주이고 2차 전지주인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그닥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테마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갔단 말이죠. 호재로 장중에 나온 것이 EU 유럽이죠. 코로나 구제금융 과연 얼마나 구제 기금을 마련해서 못 사는 나라에 줄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타결이 됐습니다. 역시 돈 많은 독일이 앞장서서 타결을 시켰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아주 좋은 것 같죠? 근데 좋습니다. 이렇게 주요 저항대를 돌파할 때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지 돌파가 간편합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의 힘과 외국인 기관의 힘이 박스권 돌파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2200포인트 완전히 돌파를 해버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그동안 얘네들이 계속 버릴 때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버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주식을 받아주지 않았으면요 시장은 많이 하락했을 거예요. 올라와 봐야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조종시 매수 이런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 떨어질 땐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한 번에 쫙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객 예탁금 여전히 45조 원 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부정적인 요인 별로 볼 거 없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미중 마찰, 중국과 미국의 코로나 확산 우려, 남미도 있고 여러 나라도 있지만은요 코로나 확산된다고 해서 최근에는 꿈쩍도 안 하죠. 왜 그러죠? 백신 개발된대, 치료제 개발된대. 그 기대감이 항상 있고요. 또 떨어지면은 각국의 정부에서 유동성 지원책, 정부 진작책, 경기 진작책 내보내죠. 이 유동성이 이 부정적인 요인을 다 커버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급 동향 잠깐 보시죠. 오늘 연기금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나름 올라갔죠. 여기에 역할은 누가 했어요? 외국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 중에는요, 이 기관도 훨씬 더 매수를 했었습니다. 기관도.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까지는 계속 매수를 했었죠. 쫙. 그러다가 한 2시 이후부터 조금씩 줄였어요. 그게 바로 이 연기금이에요. 금융투자가 다 매수한 것 같은데, 예, 장 후반에 조금 줄여서 끝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소위 쌍끌이 매수의 역할, 박스권 돌파에서는 역시 필요했다라는 부분. 선물 옵션에서 변화, 약간 기관에서는 하방 포지션을 잡는 것 같은데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 해지 성격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별 문제 없습니다. 유동성 환경 그대로 유지가 된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유동성 환경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죠. 오늘로 바로 이 부분의 변화를 이쪽으로 변화로 가져갈 겁니다. 이쪽을 지울 겁니다. 내일부터는요. 그동안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다시 또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하는 전략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예요? 박스권 아래 2080포인트, 위에 2200포인트. 더 못 올라가니까 매도해야죠. 더 안 떨어지니까 매수해야죠.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요날 저녁 방송부터 제가 시황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했죠. 상단 돌파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승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미 이서구는 알았나 봅니다. 서구는 계획이 있죠. 예, 항상 계획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계획 짜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저희 회원들은 그래서 그것을 아침에 고스란히 기대를 하시고 들어오시는데요. 유동성 연장, 그래서 종목별 저점 매수, 정책 수혜주에 집중하고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로 이 박스권 상단, 예, 돌파 못한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많이 얘기했죠. 예, 돌파합니다. 왜 돌파 못한다고 했느냐? 유동성 장세의 특징과 사례, 그것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유동성 장세, 돈의 힘에 의한 흐름은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었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 환율이라든가 금리,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TV나 아니면은 뭐 신문지상에서 보면은 많이들 연구 안 하나 봐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여전히 저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박스권 상단 2200 돌파했습니다. 이거 지난 18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사이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오늘이라도 사이 되는 겁니다. 향후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면 2200 전후는 이제 강력한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시에 이제부터 또 매수 전략. 근데 제가 계속 매수 전략이라고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다 아시죠? 어떤 종목으로? 예, 역시 정부 정책 수혜주입니다. 지금 실적, 뭐 경기 좋습니까? 생각보다 실적 좋다. 실적 호전주. 언택트 관련주겠죠? 하지만 정책 관련주, 향후 정부가 몇십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수혜를 받겠죠? 그럼 주가는 선 반영합니다. 그들 종목으로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략을 이제 요렇게 바꿔서 내일부터 진행을 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떨어지더라도 760포인트는 지지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상단을 긋지 않았죠. 얘는요. 여기서부터 이미 상단을 안 긋어요. 왜요?
종목별 장세로 이어지면서 유동성 장세가 진행 중. 그래서 상승 추세가 진행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가죠. 5일선 타고 상승 추세 진행. 거짓말 같다고요? 예, 일주일 전 거 혹은 2주일 전 거 방송분을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예, 혹시 모르시겠다면 뭐 앞에 거 한번 뒤져 보셔서 예,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여전히 코스닥은 테마발 움직임에 강해서요. 테마주 접근, 특히 정책 수혜주 관련주로 저점 매수 여전히 유지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특징주가 있었죠. 예, 제가 현대에너지솔루션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계속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행진을 드디어 합니다. 오늘 15%까지 올라갔었고요. 장 종가는 11.5% 급등을 합니다. 뭐 바로 이 부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11%니까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린 것까지 합하면은 뭐 훨씬 더 20% 이상 30% 정도 수익이 난 상태겠죠? 우량주입니다. 네, 그린 뉴딜의 기본 태양광 정책 수혜주라고 그랬죠. 바이든 공약 2조 달러 그러면은 2,400조죠. 우리나라 돈으로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2,400조 바이든 공약에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장 증설이 얼마 전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뉴딜 해가지고 태양광 정책을 갖다 정책적으로 밀겠다고 하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공약이 청정에너지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유전이나 뭐 이런 쪽에 지원을 받고 있는 트럼프의 반대쪽에 표를 얻고 그쪽에 지원을 얻으려면 이쪽을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죠. 정치적인. 예. 그런데 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 전에 공장 증설을 했는데요. 그 회폐가 2배 이상 더 늘어납니다. 참 희한하죠?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걸 알았다는 듯이 이거 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 역시 급등을 하면서 큰 수익을 주고 있는데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신고가 종목은 함부로 고점을 논하지 말라. 예,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010하고 핸드폰 전화번호 있죠? 예, 저희 가족이 되는 비결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 무료 회원 가입을 해드립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종목 매수 포인트도 집어드립니다. 어떤 종목 얼마 매수. 예, 그리고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문자로 드리니까요. 예, 무료 문자 회원도 많이 신청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 오늘은 그동안 많이 눌렸었던 종목.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언택트겠죠. 한번 보시죠. 언택트 관련주. 네이버입니다. 예, 거래일수로 7일 하락했죠? 아, 이거 끝인가요? 카카오 똑같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들 종목, 대표주 세 종목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죠. 기본적으로 30만 원 넘어가는 이 선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요 부분이었었죠. 요 부분. 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좀 하고
예, 나머지는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종목 이제는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분은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언택트 관련주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네이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조금만 힘을 내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카카오 보면요. 저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네. 카카오가 좀 더 성장성의 점수를 더 줍니다. 안정성은 네이버에 있겠지만은요. 보시죠. 위치가 21선 아래로 내려왔죠. 네이버는. 21선 이제 기대고 지지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음봉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점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실적은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의 유일한 업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이제는 21선을 기댄 이렇게 반등. 그래서 과연 이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느냐 테스트를 한 번쯤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도 같이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라는 자회사가 있죠. 예. 그런 자회사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 IPO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던 한국사이버결제, 그래서 무료 문자 회원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수익도 꽤 줬었죠. 예, 다시 여기에서 무료 문자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무료 문자로 분명히 문자 회원 방송 해가지고 드려놨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21선 기댄 지지력이 이틀 동안 먼저 들어왔거든요. 카카오나 먼저 들어왔어요. 지지력이. 그리고 오늘 오히려 얘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네이버, 카카오, NHN 한국사이버결제, 뭐 NC소프트도 있는데 NC소프트는 게임주로 따로 분류를 좀 시켜서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얘기한다면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가장 강한 세 종목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미국에서도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요 이 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이 페이팔이라고 해서 비슷한 온라인 결제라든가 이런 관련 업체들의 투자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살펴봅니다.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된다.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 역시 저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HN 사이버결제 오히려 이 세 종목 중에서는 탑픽 종목 제일 우선 종목으로 꼽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서구의 주식 이슈 여기까지인데요. 내일은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시간이죠. 모르시는 분은 이서구 주식 주도주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일은 여기에서 방송을 하는구나 하고 검색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